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7142님, 들어도 이해해도 실천은 잘 안 돼요. 문의사항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저리 대출해준다는 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믿어도 되나요? 낚시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들의 이름을 사칭한 낚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출 받으러 가실 때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사하는 은행이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금리를 낮춰드릴게요. 대출 받으세요. 요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게 혹하지 않으시는 게 좀 안전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좀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노동시장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차관님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 2018년 3월에 우리가 주 52시간제 도입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오늘부터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은 회사들의 준비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들 준비 상황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조사 모두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80%가 넘고 올해 7월부터는 준수할 수 있다 하는 게 9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유예 기간도 좀 주시고 그동안 그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여유를 좀 더 줘야 한다 해서 한 번 더 연장이 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줬지만 그래도 영세 제조업, 뿌리 산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뿌리 산업을 비롯한 그 소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조사에서도 법 준수가 좀 어렵다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중소제조업종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 52시간제를 수용을 하려면 사람을 조금 더 채용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기업에서 계도 기간을 더 달라 또는 시행을 더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했고요. 이게 시행을 유예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5개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 입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이 좀 많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하고 일이 적어지면은 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탄력 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력 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지키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렇게 경우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2시간 초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 연장 근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8시간을 더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차관님 그런데요. 작은 회사들은 일단 노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사 간의 네. 그 협의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네.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신 탄력 근로제나 특별 연장 근로제가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탄력 근로제다, 선택 근로제다 하는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지도는 좀 높아졌는데 실제 해당 기업에서 그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근무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네.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 자료 매뉴얼들을 만들고 그걸 배포도 하고 또 경제단체나 협회 단체 통해서 또 안내도 하고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 통해 가지고 업종별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그 동영상을 게시하고도 있고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전국에 지방노동관서가 있는데 지방노동관서에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네. 저희들 감독관이나 노무사들 통해서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 현장에 나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준비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근로시간 줄이다 보면 사람을 채용을 돼야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임금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고, 최근에 이제 인력난 때문에 특히 외국 인력을 많이 쓰는 외국인 사용하는 그런 고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방 노동청, 노동관서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현장 지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관님. 외국하고 네네. 비교해보면 우리가 52시간 제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아주 대표적으로 택배 기사님들 보면 과로사 문제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특정 업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 회사에서 IT 개발자도 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휴식과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게 추세란 말이죠. 정부에서는 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세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7년도 법 시행 전만 하더라도 2,000시간 넘던 게 작년에는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한 1,950시간 이런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연간 근로시간이 1,900시간대 하는 건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 그렇죠. 국가들 중에서 저희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는 드물고요. 적게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많게는 2시간 정도, 저희보다 훨씬 짧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우리가 더 오래 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고 사례들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 보면은 또 휴식, 건강, 자기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고 퇴근 후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이나 요구도 있고, 네. 또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해나가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그거를 노사가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시점이 충분히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차관님. 고용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12개 직종 몇 군데만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 판매원, 그다음에 도로에서 흔히 보는 건설기계 운전하시거나 화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 다 합하면 거의 100만 명 됩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 실제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70 내지 80만 명이 추가로 오늘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직을 하셨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직종 외에 추가로 또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이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감사합니다. 박화진 차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